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풍성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FA 반도체요. SFA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200원, 비중은요? 30%요. 7,200원에 30%. 예, 우리 시청자님 좀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닙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뭐 매수가 이상까지도 보고 계신 거죠? 예, 한 2년 넘었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예, 통해서 빠르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세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 그리고 예 대표님은 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도 있고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는 좀 잘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분간 추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FP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제품을 주려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매출처는 뭐 다양합니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뭐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소재지가 천안에 있는 만큼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이랑 CXL 관련해서 포부를 밝혔죠. HBM3 같은 경우는 좀 SK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많은 매출을 가져가겠지만 CXL이나 이제 인텔에서 내놓고 있는 5세대 CPU는 놓치지 않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SFA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하는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FA 반도체가 올해 2분기 흑자 전환 전망에 좀 목표가를 올린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저는 SFA 반도체를 정말 좋아하고 후공정 장비 쪽이 사실 적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SFA 반도체는 적자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이 깊어졌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CXL 관련해서 실적 자신들의 점유율을 지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그 동반수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기세를 몰아서 증권사에서 긍정적 리포트를 내놨는데 수급 동향은 그 긍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 단기적인 차익 시효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21선 닿기도 전에 반등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꾸준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이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 수익률을 높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다음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돌파하고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하면 긍정적이지만 혹시라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와가지고 매수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시청자분께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6,4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050원, 2차 목표가는 7,700원 잡고서 15%씩 나눠서 매도해가지고 안전하게 현금 확보, 약수익 청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우리 시청자분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플리터요. 플리터요. 네, 네, 34,050원에 20%요. 34,000원 되면 오늘 혹시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34,050원.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6개월 정도요. 혹시 고민되시는 네.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나? 네, 걱정 네, 많이 되실 네. 것 같은데. 네네. 네,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플리토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보유되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AI 또 관련주고 흑자 전환 달성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참아요. 주식을 잘 참다가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참아요. 그러니까 손실 중일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수익으로 싹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안감이 음습하냐면 나는 항상 내 종목을 파란 것만 보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빨개졌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진 거예요. 내 애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파란색으로 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보통 이것 때문에 이제 심리선상에서 무너져서 잘 가야 되는 종목을 미리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흔히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종목을 얼마에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플리토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뭔가 시장에서 플리토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이 회사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예, 죽일 생각부터. 자, 일단 칼막 갈고 있었어요. 죽일 생각부터 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손실 구간을 굉장히 잘 참아내셨어요. 그럼 수익 구간을 훨씬 더 잘 참아내는 습관이 있어야 그 계좌는 플러스 계좌가 됩니다. 이게 자꾸 손실 구간을 잘 참아내는 계좌를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내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 언젠가는 계속 마이너스 파란색 스머프만 내 계좌에 가득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참아보세요. 저는 플리토가 신고가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요. 왜? AI가 지금 당장 막 우리 피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뭐 여기 지금 세 분의 전문가님 계시지만 챗GPT 쓰세요?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써보셨죠? 경험자. 써보셨어요? 저도 써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써보기도 하고 활용을 해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계속 여기에서 뭔가 찾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스마트폰 초기처럼 스마트폰 초기 전화 거는 거 받는 것밖에 안 썼습니다. 그것처럼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완전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면 플리토가 그다음부터는 시장의 관심에서 중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를 좀 기다려 보세요. 저는 조금은 더 진득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매 습관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되세요? 네. 전화 끊으셨나요? 아니에요. 네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네. 예. 이번 기회에 이 플리토를 통해서 매매 습관을 바꾸는 그걸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5만 원 이상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조금 시간을 걸려요. 네네. 예. 좀 한번 들고 와보세요. 아시겠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플리토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추세적으로 상승을 타면서 신고가 경신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하이브요. 하이브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4만 8,200원에 15%요.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오늘 샀어요. 오늘이요? 네네,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또 고민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이브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하이브는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엔터주 안에서 최근에 하이브는 그나마 좀 잘 올라와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시청자분께서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 이상까지도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유는 BTS 군입대 이슈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군 입대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방향은 좀 상방으로 자리 잡아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소속 가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 지금 세븐틴이라는
가수도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상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고 또 앨범 판매도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앨범 매출에 대한 부분을 메꿔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 뉴진스나 르세라핌 이런 걸그룹들도 속해져 있는데 르세라핌도 그렇고 뭐 뉴진스도 그렇고 최근 해외든 국내든 뭐 대상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빌보드에서도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콘서트를 할 것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TS에 대한 매출 부재를 어느 정도 채워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 뉴진스의 추가적인 앨범 그러니까 컴백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소속 가수들, 그러니까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소속 가수들의 라인업이 상당히 빵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제 명실상부 대장주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거래량 바닥 구간에서 한 차례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지금 상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이평선들도 점점 수렴을 하고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올라와지고 있기 때문에 또 30만 원까지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기아 네, 저기 95,000원에 10% 팔고 네. 82,000원에 10% 남았거든요. 8만 원대 매수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한 2년 넘었어요. 2년 오래되셨군요.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네, 근데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또 팔아야 되는지 그걸 못해서 이제 상담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좀 운봉이 나와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세 분께 일단은 의견을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아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 들어주셨습니다. 뭐 사실 기아가 최근에 좀 10만 원 고지를 뚫었다가 4거래 연속 운봉이거든요, 손 팀장님. 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뭐 수익권이시긴 한데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익 중이셔서 중립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아가 오늘 처음 이게 주목된 것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충분하게 피크에 대한 우려로 거의 석 달 넘게 밀리다가 그래도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서도 월간 판매 실적을 보면은 사부작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전기차 점유율도 올라오고 있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까지도 잘 팔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저는 이때가 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실적을 잘 주니까 올해 배당을 잘 줄 것 같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지금도 매 주별로 반기별로 꾸준하게 전기차 판매 동향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이 실적의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 폭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10% 증가했었는데 9% 증가하고 8% 증가하고 7%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실적이 상승하는 추이가 있다고 하면은 실적이 감소하는 추이도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차 판매 단가 인하나 배터리 판매 단가나 아니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증가로 실적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리서치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판매 이 기조는 조금씩 성장폭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을 내가 샀을 때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조는 펀더멘탈이 되겠지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거래량이나 수급 동향이랑 주가가 변하겠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아랑 현대차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근데 주가를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공시를 했어요. 배당을 이제 주주총회 전에 공시를 하겠다.
지금 이 기관들은 배당도 못 얻었는데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뉴욕 시장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술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대차랑 기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일단은 수익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배당 얻으려고 다시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현대 기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미리 팔고 있으니까 시청자분 괜히 물려 내려가지 마시고 잘 수익 청산하셨는데 마저 수익 청산하신 다음에 현대라는 기아를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 마시고 나중에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눌림목 만들 때 어차피 현대차 기아는 내년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저점에서 다시 사시면 된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상담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들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7265번님께서는 하나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 30%나 되고 계시고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니면 손절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번님은 프로텍 가지고 계십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반도체주 날아가는데 제 종목은 끝을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CXL, HBM,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반도체 주들 참 잘 가고 있는데 프로텍은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5509번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십니다. 19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계속 빠져서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656번님께서는 VT를 가지고 계십니다. 16,700원에 비중 13%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제 거의 하한가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었죠. 지금 바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병권 대표님 통해서 스피드 상담으로 들어볼게요. 예, 하나기술 87,200원에 30%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게 하나기술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한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 달이죠. 이때 잘 가다가 무너졌어요. 이제 무너진 이유는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이 무너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여기서 그럼 손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답을 드리자면 2차 전지가 여기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끝이에요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2차 전지가 끝난 건 아니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확대되어 가는 게 있어요. 어디예요? UAM, 그러니까 어바네어 모빌리티 쪽도 핵심은 2차 전지입니다. 동체 2차 전지 관제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다시 그 대장주들이 돌아올 때까지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대장이 바뀌어서 돌아올지는 모른다. 왜? 3원계가 아니라 이제 단결정, 전고체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종목은 뭐가 대장이 됐든 같이 동반 상승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에 있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프로텍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프로텍이 이제 반도체에 다 가는데 왜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 장비 쪽은요, 이게 수주가 굉장히 늦어요. 더디게 가는 쪽입니다. 예전에 제가 클린룸 투자를 잠시 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더디게 갔어요. 차라리 직접적인 반도체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IC라 그러잖아요. 직접 투자를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도 괜찮겠지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프로텍이 더딘 건 아니었어요. 이게 작년도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딱 들어가셨을 때쯤이 쉬어가는 구간인 거예요. 지금 이게 주가라는 게 한꺼번에 팍 움직였다고 해서 그게 2차 파동, 3차 파동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쉬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텍은 저라면 들고 갈 것 같아요. 이걸 왜 굳이 내가 여기 그 구간, 그러니까 이제 더디게 가는 구간에서 제가 사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 더디게 가는 구간에 샀더라도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저는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이 참 못 가죠.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대기업이고 못 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SK의 핵심 사업은요,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지능적 구조와 초연결적 구조예요. 그 초지능적 구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를 의미합니다. 초연결적 구조는요, SK 텔레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생긴 플랫폼에 뭘 갖다 때려 붙여요? 뭐 SK 네트워크스 때려 붙이고, SK 렌트카 때려 붙이고, SK 그다음에 매직 때려 붙이고, 이렇게 때려 붙여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회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조금 동떨어져 있다 보니 지금 그냥 잘 돌아가요. 그죠? 그냥 잘만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이거는 좀 교체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최저점은 맞아요. 그건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최저점에서 뭔가 올라오기를 여기서 바로 V자형으로 팍팍팍 올라와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교체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한,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 안에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VT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시장에서 반대 매매설도 많이 돌았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담이 맡겨져 있다, 주담 반대 매매가 터져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급락이 어제 나왔었는데, 다행인 것은 거래량은 크게 수반이 되었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다시금 찔끔찔끔 물량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한 수급이 있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음 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음 주에 급락은 없어요. 대신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일부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게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 가격에서 관심을 더 받아서 오버슈팅,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매수 쪽으로 가 있다 보면 이게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주식은 아닌데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때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리스크가 항상 내포되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다음 주에 주봉, 즉 주봉이 5% 이상의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비중을 축소하십니다. 급락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강하게 다니면 급락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그렇지 못하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도 정말 꼼꼼하고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신 종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 포트도 전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텔레칩스 29,100원에 6% 가지고 있거든요. 텔레칩스 29,100원이시면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아, 그럼 어디까지 또 수익 볼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거죠? 네, 이거 분할 매도 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분할 어느 매도. 선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분할 네. 매도 전략으로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을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텔레칩스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한 분,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강호진 전문가님께 중립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뭐 지금 수익권이시긴 한데 중립이시면은 뭐 지금이라도 뭔가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네, 일단 뭐 텔레칩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해 연초에 10,000원부터 시작해서 35,000원 구간까지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이제 제가 일단 중립을 드린 이유는 사실 텔레칩스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주를 이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텔레칩스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도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제 중립 부정까지는 가지 않았었던 이유가 일단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권에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20일 이평선에 딱 걸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권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종가상 이탈한 상태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차라리 충분하게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상승이 나옴에 있어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도 음봉의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또 윗꼬리, 이 도지 캔들의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마지막 이 장대 양봉의 또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라는 게 항상 또 좋은 것만 의미를 하지는 않는데 또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 이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물량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급이 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잠시 쉬었다가 뭐 다른 반도체나 또다시 쉬어갔던 뭐 HBM이나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해두자라는 의미에서 중립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 모빌리티에 대한 뭐 AI라든지 그리고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언제든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만 잘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 설명. 네, 좋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차트를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시청자분 질문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차트를 잘 보시면 이 텔레칩스는 장기적으로 실적과 그다음에 기대감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점대를 연결하는 선을 하나 꺼 보시고 그 아래 구간에서 비슷한 평행선을 꺼 놓으시면 평행선이어야 돼요, 반드시. 삐뚤한 선은 안 됩니다. 평행선을 꺼 놓고 보시면 자, 여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자, 이 자리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참고해 보세요. 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리대 나오죠. 그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 분할 매도 자리대, 분할 매도 자리대, 분할 매수 자리대, 이거 다 나옵니다. 그 요거는 어떤 경우에만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 실적 주고 그다음에 성장주일 때만 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흔히 바이 앤 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바이 앤 밸런싱은 아까 전에 분할 매도 하고 싶으셨다 그러셨죠. 그 분할 매도에는 반드시 평행선을 꺼 보시면 돼요. 그때는 차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텔레칩스 주가 레벨업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13,200원이 10%입니다. 13,200원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이요? 예. 그럼 뭐 고민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두 분, 그리고 또 긍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손 팀장님께 중립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OLED가 좀 살아나지는 못하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7개 분기 만에 결국 좀 흑자 전환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좀 제가 이제 중립을 들었는데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화된 게 확인되면 좀 돌려보겠지만 사실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보다 성장성이 있고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너무 오래 갖고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투자 포인트를 사셨는지 궁금하지만 이제 리포트를 저도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냅샷을 보더라도 4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제 뭐 OLED나 뭐 XR기기나 이런 것들 판매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 기대감에 동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LG 디스플레이 자주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을 들었지만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이나 위치나 일단 시청자분 매수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추이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시청자분께서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이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대로 실적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드라이빙 걸면 되고 만약에 이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발표하던가 아니면 이런 실적이 기대감에 미쳐서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수익 청산하시고 좀 종목을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 중이어셔도 플러스 1% 정도이기 때문에 손절가대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제가 12,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 정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14,200원, 2차 목표가는 15,400원 정도 잡고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실적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15,500원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드라이빙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